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날씨가 조금 서늘해져 갖고 이제 겨울 잠바를 조금 입었습니다. 작년에도 뭐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 있지만 제가 근무할 때 마지막까지 입었던 작업복입니다. 자, 오늘은 연비 출력 좋아지는 높이는 방법, 그 영상에 이어서 엔진을 나쁘게 만드는 운전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워드로 깔끔하게 쳐갖고 왔습니다. 자, 영상 밑에 그 연비 출력 높이는 방법처럼 제가 그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설명을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경자년 참 다사다난했던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50 넘게 이렇게 살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한 달 정도, 한 달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 한 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밝아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에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엔진오일을 나빠지게 만드는 운전자분들의 특성을 35년을 사업하면서 제가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물론 가정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돈 때문에 기초적인 소모품들을 잘 점검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을 하면서 뭐 바쁘다든가 아니면 뭐 무엇을 한다든가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나쁜 차는 없다고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출고돼 갖고 타는 동안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애정을 듬뿍 주느냐에 따라서 이 말 못하는 이 기계도 인간에게 배신을 하지 않고 잘 달려주고 잘 서주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엔진오일을 교체 주기가 길다. 주기가 길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교체 주기를 일정하게 가져가지 않고 들쭉날쭉 내가 교체하고 싶을 때 교체하고 생각나면 교체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기본이면서 여러분들이 잘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알고 똑같은 지혜나 지식을 알아도 누구는 행하고 누구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최하 준중형차 이상을 샀을 때 2천만 원, 3천만 원 평균으로 했을 때, 자, 그 위에 뭐 대형차급으로 올라갔을 때 어느 차나 이 돈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작은 소모품 때문에 내 차량의 엔진은 서서히 망가져 간다. 그 첫 번째가 엔진 오일 교체 주기가 들쭉날쭉 잘 교체를 하지 않는다. 고급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일반류 자동차 제작사 규격에 맞는 오일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1년에 5,000km도 타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기간이 도래한 거 아닙니까? 키로는 딱 맞는데 그러면 한 번밖에 교체를 안 하니까 추석 때, 설날에 이런 식으로 최하 2번을 교체하십시오. 그러면 6개월입니다. 2, 4분기에 한 번씩. 그러면 관리 상태 그냥 보통 정도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또 차량이 나이가 들고 가혹 운전을 하건 여름이건 겨울이건 차량한테는 이 계절이 두 계절이 상당히 가혹 조건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을 사람도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약도 먹는데 엔진 보호제나 코팅제 같은 거를 단 한 번도 넣지를 않습니다. 뭐 시중에
좋은 보호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메이커를 밝힐 수는 없는데 요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선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엔진 보호제나 코팅제 같은 거를 좀 넣어 주시면 엔진에는 직방으로 보호되고 코팅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35년 정비를 해보니까 그 시대에 맞게 그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좋은 코팅제나 보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입되는 부품, 수입되는 케미칼들도 많고, 그래서 차량 엔진 보호제, 코팅제 넣자. 엔진이 나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오일도, 첫 번째 오일 잘 교체 안 하고, 두 번째 그런 상태에서 코팅제 보호제도 한 번도 넣지를 않는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넣으십시오. 저를 믿으시고. 차량에 좋습니다. 반드시 인정받고 인증받은 제품으로 넣으십시오. 자, 세 번째 엔진 워밍업 없이 바로 출발을 하십니다. 가장 데미지가 있는 게 겨울이겠죠, 여러분?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취침을 내가 늦게 해서, 퇴근을 늦게 해서, 만약에 10시에 퇴근을 해서 아침에 6시, 7시에 일어난다. 그래도 7, 8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시간에 어떤 기름을 떠나서 5개 주차, 실내 주차도 마찬가지겠지만 5개 주차 같은 경우에는 더 데미지가 큽니다. 그죠? 엔진이 그 계기반에 수온계가 3분의 1 정도는 돼야 여러분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팽창이 되지도 않은 엔진을, 워밍업을 하지도 않은 엔진을 바로 출발을 하는 거는 냉간 상태에,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다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장시간이 주정차를 해놓게 되면. 그죠? 그러면 엔진 오일이, 보호막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발라져 있지 않은 실린더 내실을 피스톤은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때 제일 많이 깎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분한 워밍업, 여러분들도 잠자리에 일어나서 바로 띵을 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잠을 자고 일어났으면 기지개도 펴보고, 팔도 한번 펴보고, 다리도 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최소 내 계기반의 수온계가 3분의 1 정도는 되었을 때 스타트를 하시고 출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근 시간이 늦었고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막 급하게 이렇게 운전하시지 마시고 슬로우 천천히, 빨리 가도 여러분 5분 10분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동 걸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거는 엔진에 안 좋다. 엔진만 안 좋을까요, 여러분? 미션도 안 좋습니다. 미션 오일은 엔진처럼 스스로 열을 발열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쇳덩어리들은 추울 때는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고무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출발을 하는 거는 내 차 다 깎아먹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봤을 때 겨울철에는 엔진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손상을 줄 수 있는 그 급출발이 아니라 바로 출발하는 거 제어하셔야 됩니다.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 워밍업 충분히 하고, 워밍업 어느 정도 열이 받은 다음에,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 차 엔진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까지 무탈하게 타실 수 있는 겁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자, 엔진 관리 안 하는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제가 장사를 하면서 쭉 보니까 인테이크라는 거 아실 겁니다. 흡기.
그 가솔린 LPI들은 카보진이죠. 디젤은 슬러지라고 그럽니다. 끈덕끈덕합니다. 디젤은. 카본이나 이런 거는 가솔린 유종 기름 성향 때문에 이렇게 검댕이가 낍니다. 이렇게 그름. 그런데 클리닝을 안 하더라. 그 클리닝을 안 하시게 되면 왜 엔진이 나빠질까요, 여러분? 그것들이 쌓이다가 인테이크를 타고 엔진 실린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흡기 밸브를 통해서. 여러분, 흡기 밸브는 항상 깨끗한 것 같습니까? 흡기 밸브 뒤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거 다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엔진 오일을 교체했어도 엔진 오일이 쉬 더러워지겠죠? 그죠? 제 말이 맞죠? 그 엔진 오일이 쉬 더러워진다는 거는 엔진 오일이 윤활, 방청, 청정, 극압, 밀봉 이런 5가지 작용들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 작용이 점점 빨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흡기 클리닝 5만 정도 됐을 때 흡기 클리닝 한번 점검 정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점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기, 밸브, 흡기, 인테이크, ETC, 트로틀 밸브 이런 데 쌓여 있는 슬러지나 카본은 어떻게 된다? 빨려서 같이 들어간다, 엔진으로. 그래서 엔진 오일 더러워지고 엔진 오일 윤활 성능 떨어지고 좋을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엔진이 나빠지는 또 지름길이다. 아시겠죠? 자, 4번까지 했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깁니다.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워드를 아예 쳐갖고 온 겁니다. 저는 원래 대본이 없기 때문에 원테이크로 그냥 쫙 찍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제가 35년 동안 겪은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워드로 쳐갖고 왔습니다. 자, 5번째. 제가 디젤 차들 연료일타 관리 잘하라고 그러셨죠? 말씀드렸죠? 항상 연료일타 관리 잘 안 합니다. 엔진이 나빠지는 조건에 연료일타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연료일타는 항상 연료를 청정하게 해줘야겠죠? 깨끗하게 클리닝을 하는 그런 그 부품입니다. 자, 디젤 차량에 해당이 되는데 LPI하고 디젤 같은 경우, 자, 원유를 뭐 동남아나 사우디에서 수입해서 중류탑에 넣고 제일 위에 나오는 게 항공유라고 그랬죠? 제일 순도가 깨끗한 거. 그 다음 무연입니다. 여러분들 추울 때 난로 떼시죠? 등유가 있습니다. 그죠? 휘발유 사러 간다 그러지 않아요? 주유소에? 제 말이 맞죠? 자, 그 밑에 있는 게 경유입니다. 그러면 경유가 얼마나 청정하지 못한 연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유는 항상 연료일타 관리만 잘해도 디젤 차들은 큰 이상이 없습니다. 얘가 더러워지면 계속 그 더러운 연료가 엔진 내실의 인젝터를 통해서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테이크 클리닝 안 하면 엔진 오일에 섞인다고 그랬죠? 그 슬러지가 똑같습니다. 그 더러운 그 불순물이 있는 연료가 들어가게 되면 연비도 나빠질 뿐더러 자동차가 찐빠라는 노킹도 하고 매연, 머플러에서 배기가스가 빼개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가장 기본인데 가장 기본을 안 하십니다. 연료일타가 비싸다고. 디젤 타시면 그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차주분들의 책임이라고 제가 표현하기 좀 뭐한데 그런 것들이 따라갑니다. 디젤은.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요건 이제 산타페 TM이라는 차종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셈블리로 나오고,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차종의 연료 필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분들은 제 단골 분들인데 관리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 말 잘 믿습니다. 27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료일타 갈아서
제가 뭐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 정비 업소들이 그 연료 일타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 청정한 연료가 들어가고 연비 향상에 도움도 되고 엔진이 나빠지질 않으니까 정비 기술료가 많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득입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제가 제 말 믿으라는 말을 많이 드리는데, 저는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자동차 정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늘상 말하지만 35년 동안 겪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세하게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제 말 잘 들으시고, 자동차 정비사가 하는 얘기는 자동차 전문 정비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볼트, 너트 10mm에 12mm 못 끼웁니다. 그죠? 10mm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 믿으시라는 겁니다. 제 말 믿으면 여러분들 차 좋고 여러분들 손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엔진 내부 연료일타 교체 안 하면 디젤 인젝터 통해서 불순물이 들어있는 연료 들어가면서 엔진 압축 착화할 때 슬러지가 더 많이 생성이 된다. 불완전 연소되고. 그래서 엔진오일, 윤활, 밀봉, 청정, 극압 이 작용들 못한다. 떨어진다. 그래서 엔진 나빠진다. 아시겠죠? 자, 6번. 연료일타를 교체 안 하다 보니까 뭐가 망가져 나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른 정비 채널에서도 많이 배우고 SNS,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 홍수화 시대다 보니까 인젝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RDI, Common Rail Direct Injection. 자, 인젝터를 통해서 클린한, 청정한 디젤의 연료가 쭉쭉 분사가 돼야 되는데, 이 연료일타들을 교체를 안 해서 인젝터는 그 내부가 점점 막혀가게 되고 녹도 나게 됩니다. 녹이 왜 날까요? 제가 디젤 관리하실 때 수분 관리 잘 하시라고 그랬죠? 그 수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0만 킬로 이상이 돼가거나 전후인 차들은 디젤 인젝터 한 번쯤은 자동차 정비소에 탈거해서 클리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일타 교체 주기를 잊어먹고 길게 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좀 장거리를 많이 뛴다거나 단거리를 많이 뛴다, 어떤 조건이든 키로수가 되었을 때 디젤 인젝터 클리닝은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그게 디젤 차 타시는 분들 차량 엔진 보호하고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벌써 7번까지 왔습니다. 전에 출력 연비 높이는 방법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중에서 코팅제처럼 보호제처럼 엔진 연료 탱크에 넣는 그 연료 첨가제, 메이커 인정받은 거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연료 첨가제 전차정 공통 넣으십시오. 특히 겨울에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결로 현상이 생기게 되면 수분이 또 연료 라인을 타고 끝에 가서 인젝터를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급적 뭐다? 연료 첨가제를 넣어라. 단서는 뭐냐? 제 말 믿으십시오. 제가 쭉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주입을 해드렸더니 자동차 헤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헤드 탈거했을 때 밸브들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피스톤도 그렇고. 자주 넣으신 분들은. 그걸 제가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연비 출력 높이는 방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런 거를 제가 별도로 분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재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차량을 정비를 하면서 고치면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겁니다. 엔진 오일을 잘 교체하신 분들도 헤드를 탈거하면 깨끗합니다.
그렇지 않은 차들은 다 반대다. 더럽다. 카본 검댕이 늘러붙어 있더라. 피스톤 위에. 밸브들한테도 쌓여 있고. 그래서 넣으십시오. 제가 쭉 이렇게 넣어보니까 제 차도 그렇고 차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뭐 제가 어떤 상품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사람보다 보약을 많이 먹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날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한 번쯤은 넣어라. 그러면 좋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8번입니다. 디젤, LPI, 가솔린, 뭐 하이브리드 다 공통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제가 다 적은 것들은 사업을 하면서 35년 동안 남 밑에부터 27년 동안 제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겁니다. 배운다기보다는 현장 경험을 한 겁니다. 현장 학습. 그래서 연료 탱크에 8번은 연료를 가득 넣어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특히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습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고 겨울철에는 날씨 기온 차이 때문에 결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수분이 탱크 위에 맺혀 있다가 뚝 떨어지면서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연료 펌프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겨울철 시동 용이성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연료 탱크에 결로 현상 안 생기게 연료를 가득 넣어라. 그게 엔진 보호하고 연료 라인이 깨끗해야 엔진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연료 라인이 더러우면 연료 라인에서 수분이 들어오면 엔진 오일은 어떻게 된다? 불완전 연소돼서 검댕이가 많이 떨어지고 슬러지가 침착이 돼서 피스톤 링이나 실린더 내부에 찌꺼기가 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탄소 알갱이들이 엔진 실린더 내벽을 이렇게 긁게 됩니다. 그래서 마모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는 가급적이면 가득 주유해라. 특히 디젤, LPI. 제 말 믿으십시오. 겨울철 시동 안 걸리는 거 원인 중에 하나가 디젤, LPI들은 연료 탱크에 가득 넣질 않습니다. 반밖에 안 넣습니다. 다 견인해서 온 차들이 그 차여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득 넣으라고 단골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연료 필터 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글로우 플로우 갈고 뭐 자동차 정비소 한참 추울 때 하는 일들 몇 가지 있는데 제 말 믿으시고 연료 항상 가득 넣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연비 출력 높이는 방법에서 제가 3급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3급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이거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왜 엔진은 나쁠까요, 여러분? 미션도 나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연비 출력 높이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아, 싫어. 나는 그냥 레이싱 팀이야. 그냥 드라이브에서 악셀을 딱 끝까지 밟아서 그냥 나는 뭐 랩타임 따져서 뭐 4초대 5초대 나와야 돼. 여기가 무슨 경기장입니까? 레이싱장입니까? 그런 분들 차 100% 엔진 안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아까 냉간 상태에서 워밍업이 안 되었을 때 바로 출발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자, 워밍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급가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급가속 급출발 피스톤이 분당 1000번 2000번 이렇게 회전하던 게 RPM 회전수 엔진 회전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5000번 6000번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엔진 미션이 좋겠습니까? 그만치 반복 운동을 심하게 시킨다는 거는 엔진 피스톤과 실린더 안의 내부는 마모가 조기에 된다. 빨리 된다. 그래서 이런 차들의 특성은 새 차 때 이렇게 타신 분들은 10만 킬로쯤 가면 차가 기운이 딸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공통점입니다. 100%.
아무리 튜닝을 잘 해놔도 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엔진 코팅제, 엔진 보호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수입되어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엔진 오일도 100% 합섬유, 한 통에 한 10만 원짜리 넣어도 엔진 제자리 안 돌아옵니다. 새 차 때는 여러분 항상 만 킬로까지는 살살 애기 달래듯이, 여러분들 쉬운 예로 갓 태어나는 애를 야 너 100m 뛰어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렇듯이 사람도 성장을 해야 걸음마를 하고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만 킬로까지는 100km 정도로 살살 정석 주행하시고 넘기지 마십시오. 웬만해서 오일 잊지 말고 1000km 때 한번, 최초 1000km 때 한번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만 교체하시고 에어 엘리먼트는 먼지만 털어서 넣으십시오. 그리고 규정에 맞춰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은 엔진 미션 다 망가뜨린다. 10만 킬로 넘어가면 차 힘 떨어진다. 사람만 기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가 지금 그런데 계속 지금 7월 말부터 병원 다니지 않습니까? 35년을 죽도록 일했더니 죽겠습니다, 아파서. 죽지는 않겠지만 제가 병원을 지금 계속 다니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제가 후배님들한테, 같은 정비 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몸 나빠집니다. 쉴 때 쉬시고 꼬박꼬박 휴가 잘 챙겨서 다녀오십시오. 여행도 다니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뭐 정비 직종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직종도 그러겠지만 삶의 쉼표를 반드시 갖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저를 똑같이 따라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후회하십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아침에 제가 6시에 일어나니까 온도가 영하 한 4도쯤 되더라고요. 광명시에서 맛오면 올라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일찍 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워밍업을 하라고 그랬더니 제 단골들이 예전에 전 사장 왕왕왕왕왕왕 내가 악셀레터를 막 밟아서 워밍업을 시켰더니 차가 어느 순간부터 기운이 딸려. 자, 이 말 속에 답이 들어있죠? 공회전 상태로 자연스럽게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왕왕왕왕왕왕 하게 되면 냉간 상태에 바로 출발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입니다, 여러분. 자, 겨울은 2월 달까지 가겠죠? 자, 제 말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 출근 시간 늦었다고, 대형차든 소형차든 여러분들 악셀레터 왕왕왕왕 밟으면, 대형차는 잘못하면 엔진 깨집니다. 제가 아시아자동차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아시아자동차는 예전에 광주 공장, 거기에 지금 현 기아자동차죠. 대형차들은 바로 악셀레터를 냉간 상태에서 왕왕왕왕 밟으면 그냥 엔진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꼬맹이 자가용 차들도 마찬가지지만 냉간 상태에 장시간 주차했다가 특히 추운 날, 콜드, 겨울에 악셀레터 왕왕왕왕왕 밟아갖고 빨리 워밍업해서 가야지. 이거 절대 금물입니다. 엔진 맛 간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링을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빨리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제 말 믿으십시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2가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여러분들 차에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될지 저한테 이득이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 돈보다는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제가 전달이 된다 그러면 제 자동차 정비 인생 하면서 뿌듯한 그런 감화를 느끼겠습니다. 여러분들 차 항상 안전하게 타시고 관리 잘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11번 엔진 점화계통 가솔린, LPI, 디젤, 하이브리드 전차종 공통입니다. 자, 가솔린 엔진을 쓰는 차들은 이그니션 코일하고 스파크 플러그가 있죠, 그죠? 자, 스파크 플러그의 팁이라는 게 마모가 되면 여러분 불안전 연소의 지름길입니다. 불안전 연소가 되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검댕이 빵 폭발해서 터진 다음에 그 검댕이가 엔진 오일로 쭉 내려가는데 엔진 오일이 쉬 상하겠죠, 그죠? 엔진 오일은 밀봉, 청정, 극압, 윤활 그 작용한다고 그랬는데 못하겠죠, 그죠? 슬러지 침착이 되니까. 그래서 안 좋고, 디젤 약 900도씨까지 헤드 부분을 압축 착화를 하는데 뜨겁게 가열을 해서, 자, 그 부분이 냉간 상태면, 글로우 플로우가 망가져서 냉간 상태가 나가면 그 엔진이 좋겠습니까? 헤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헤드만 나가주면 되는데 엔진 끌고 들어갑니다. 블럭까지 여러분. 자, 그래서 6기통 디젤도 있고 4기통 디젤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행정을 할 때 두 개가 나갔을 수도 있고, 글로우 플러그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열 플러그, 예열 플러그입니다. 자, 세 개가 나갈 수도 있고 한 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엔진은 얘 하나만 딸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헤드라는 거는 전체 위를 뜯는 겁니다, 탈거하는 게. 그래서 이그니션 코일, 그 스파크 플러그, 글로우 플러그 관리 잘해라. 얘네들 안 좋으면 불안전 연소돼서 엔진에도 치명타, 디젤은 특히 치명타를 주지만 검댕이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엔진 오일, 윤활, 청정, 극압 작용 아무것도 못한다. 점점 나빠진다. 아시겠죠? 자, 오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12번째 12번째. 자, 이거 디젤에 해당하는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배출가스가 매캐한 냄새 나는 것도 공통사항입니다. 자, DPF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미세 밀입자 걸러주는 거, 촉매. 그 아이를 클리닝을 안 하시게 되면 배기압이라는 게 막히겠죠?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왜? 애쉬 때문에, 재 때문에. 그러면 얘가 역화로 이렇게 안으로 엔진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악셀레터 밟았다 이렇게 뛰시면 다시 이렇게 거꾸로 들어옵니다, 엔진으로. 배기가스 100% 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잔류되는 블로우바이 가스, 뭐 배기가스, 엔진 오일로 다 떨어질 거고 뭐가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엔진이 나빠집니다. 10만 킬로 이상 전후 한 차들은 가급적, 더군다나 고속주행 안 한 차들, 고속주행 하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주행하면 무조건 다 빠지는 줄 아는데 그 뜻이 아니라, 고속주행을 하시라는 이유는 DPF가 활성화되는 게 고속주행을 할 때 600도씨까지 그 이슈에서 시켜야 되는데 올라갑니다, 600도씨까지 젤을 태우기 위해서. 근데 어떤 특정 RPM이 나와야 그 젤을 태울 수 있는데, 시내만 왔다 갔다 짧게 단거리 다니시는 분들은 얘를 강제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스캐너로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고속주행을 가끔 하시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교실이나 강의실에서 강의를 드리면 뭐 몇 날 며칠에서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지만, 영상 10분 20분 영상 갖고 다 말씀드리려니까 사실 짧습니다. 하지만 이해들은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PF 클리닝 안 하면 애쉬 재가 막혀서 배기압이, 배출가스가 형성이 안 되니까 배출가스가 제대로 못 나간다, 막혀서. 사람도
잘 먹으면 잘 배설을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DPF 클리닝 하십시오. 누구한테? 저한테 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거주지 가까운 뭐 자동차 정비소에 가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장장 지금 한 20분 가까이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30분이랍니다.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자동차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길다고 커트해서 뒤에 안 보신 분들 손해일 겁니다. 저 손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내년 신축년에 반드시 승진하시고 연봉도 많이 오르십시오. 자, 젊은 분들 본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직장 이루지 못한다고 막 이렇게 기운 많이 빠지신 분들 많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를 믿으십시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늘 안전운전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항상 가정과 사업장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고 고맙고, 미진한 거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계속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 감사합니다.